제가 이미 한 5일, 6일 전에, 일주일까지는 안 됐고, 5, 6일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이 경부선이 뜨거워지고 있다 말씀드렸죠. 오늘 지역별 후보 지지도가 어제 조선일보에 났는데, 조선일보는 주로 한국갤럽을 인용을 많이 해요. 한국갤럽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화 면접원이 직접 전화해서 꼬치꼬치 캐물어 보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계속 이재명 51, 김문수 30대 초반 뭐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한국갤럽에서 드디어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높아지기 시작했잖아요. 이건 이제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린 건데, 지역별 후보 지지도를 보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야, 이거 경부선 뒤집어졌네. 이게 딱 나옵니다. 지금 결론이. 서울, 충청,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이 뒤집어졌어요. 이미. 어떻게 뒤집어졌느냐. 조선일보 어제 보도된 겁니다. 이거는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서울 경기에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원래 5월 셋째 주 28%였는데 35%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 몇 프로 오른 거예요? 7%, 7%포인트.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은. 7%포인트 올랐다는 건, 서울에서만. 그 다음에, 이재명은 서울에서 4%나 떨어졌어요. 50%였는데 46%로 떨어졌어요.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4%포인트 떨어지고, 한 사람은 7%포인트 올라가는 이 기이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입니다, 이건. 자, 그 다음, 대구, 경북 한번 볼까요?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은 김문수 후보가 5월 셋째 주는 48%였는데 5월 넷째 주 몇 프로냐? 60%. 그럼 몇 프로 오른 거예요, 여러분? 12%포인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주일 사이에 대구, 경북 지역의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48%에서 60%까지 올라간다, 이 말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는. 민심이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완전히. 부울경 한번 볼까요? 부울경. 전주에 39%였는데 이번 주는 45%. 여기도 6%는 올라갔습니다. 6%포인트.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그래서, 야, 경부선 라인 뒤집어졌네, 이거. 한번 뒤집어지면 여러분 안 돌아옵니다, 이거. 아시죠? 한번 뒤집어지면 안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대전, 충청을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29%였다가, 지난주 41%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몇 프로 올라간 거예요? 12%포인트 올라간 거예요. 야, 완전히.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12%포인트 올라갔고, 대전, 충청에서도 12%포인트 올라갔어요. 부울경은 6%포인트 올라가고, 이 경부선 라인을 그냥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와 반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전 지역에서 다 하락세입니다. 전 지역에서.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34% 지지였다가 22%로 떨어졌고, 그럼 이거 몇 프로 떨어진 거죠? 12% 떨어진 거죠. 부울경은 41%였는데 36%, 7% 떨어졌죠. 그러니까 떨어진 표가 다 김문수 지지로 간 겁니다. 이준석한테 간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청, 서울, 이 경부선 라인이 김문수 후보 쪽으로 뒤집어지기 시작했고, 특히 대구, 경북은 세게 뒤집어졌고, 대전, 충남도 세게 뒤집어졌고, 부울경도 지금 뒤집어졌고,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추세로 가면은, 지금 이게 사실은,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이미, 전화 면접원 조사가 아니라 자동 응답기, ARS 여론조사 한 거는 이미 일주일 전부터 뒤집어진 거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샤이한 보수층이 전화 면접원이 일일이 물어보는 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투표일이 오늘 뭐 10일입니까? 9일 남았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투표하러 나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도 지금부터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정치적 허무주의나 정치적 패배주의에 빠져서 투표 기권하겠다, 이런 사람을 없애야 됩니다. 싸그리 다 나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싸그리 다 투표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투표 많이 하는 게 국민의 그 어떤 권리자 의무 아닙니까? 무조건 투표장 나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자 대결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 조선일보 보던데 5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변화를 알려주는 건데, 다자 대결 지지도를 봤더니 김문수 후보가 29%에서 36%로 올라갔습니다. 7%포인트 올랐고, 이준석은 한 2%포인트 올랐어요. 8에서 10%로. 반면에 이재명 후보는 51%에서 45%로 떨어졌어요. 6%포인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에서 떨어진 6%가
5%는 한 5에서 6%는 저쪽 김문수 후보 쪽으로 가고 한 1% 정도는 이준석한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자 대결을 했을 경우에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지지율은 김문수 후보 쪽으로 지금 뒤집어진 거예요. 이것도 보면 이제 앞으로 투표일을 앞두고 이 현상은 더 가속화될 겁니다. 가속화되면서 이제 더 지지율이 더 올라갈 텐데,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돼요. 투표율을. 뭐 선거 관리 부실 이런 것 때문에 투표하기 싫어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다 투표하셔야 돼요. 투표. 본투표 다 나가서 하셔야 돼요. 본투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본투표 하시고, 아니면은 일부 사전투표도 하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예 투표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조금 드릴게요. 자, 지지율 조금 제가 이야기 드렸고, 조선일보에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어제 가서 예방을 했는데, 조선일보 보도는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냐. 지난 일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이번 대선에서 이겨달라. 개인적으로 섭섭한 거 있겠지만 다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대선 승리에 매진해달라. 진심으로 하면은, 국민을 대하면,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짠합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1시간 정도, 원래는 30분 예정이었는데 1시간 정도 차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고, 또 김문수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만나기 전에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들러가지고 방문을 했는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탄핵되고 서울 강남에 있던 집도 다 뺏기고 정말 가슴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이 부분이 제가 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부분이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다 뺏겼다. 근데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파렴치했나? 그건 아니지 않느냐. 엉뚱하게 온갖 잘못된 거짓 정보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대통령직을 박탈했고, 그리고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이 김문수 후보 멘트입니다. 중앙일보에 보도되어 있는 멘트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김문수 후보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밖에 나가기도, 그러니까 달성에 있는 사저에서 밖에 나가기도 그렇다고 하더라. 이게 무슨 소리죠, 여러분? 전직 대통령 예우가 잘 안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밖에 한번 나가려면은 경호도 따라가야 되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비용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지금 힘들다 이 소리죠. 참 이 이야기 들으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밖에 나가기도 그렇다고 하더라. 박근혜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한다 라고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셨어요. 사실 뭐 제가 뭐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 가서 방송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방송 주제를 뭐라고 했냐면 가짜뉴스 가지고 했습니다. 가짜뉴스. 사실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할 때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죠. 대한민국 언론은 그냥 뭐 거의 모든 언론사에서 가짜뉴스 쏟아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그 이야기 또 하시냐고 그러는데, 제가 한 번만 더 할게요.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 딸이었다는 둥, 뭐 최서원 씨가 북한산에 가서 저 무속인들 불러놓고 뭐 구술했다는 둥, 뭐 서울 소공동 특급 호텔 27층에서 뭐 정윤회하고 미래를 즐겼다는 둥,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괴담으로 쏟아부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몰아넣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뭐 책임지고 가짜뉴스에 대해서 해명을 했거나 또는 사과를 했거나 그런 언론인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전부 외면해버리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도
비슷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 말이 박근혜 대통령이 다 뺏겨버렸다. 집도 날려버렸잖아요, 결국은. 지금 달성군에 내려가 있는 그 사저는 또 주변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마련해준 사저 아닙니까? 저도 한번 가봤지만은 굉장히 좀 한적한 곳이거든요.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이지만 좀 한적한 곳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서 이제 이런 차담회를, 한 것이 아마도 대구 경북 지역 또 부울경 지역에, 김문수 후보에 대한, 득표율을 굉장히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고 박정희 대통령 또 유경수 여사에 대한 전 국민적인 좀, 뭐랄까요, 좀 측은지심이라고 할까요? 좀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다 어떻게 보면 흉탄에 돌아가셨고, 먼저 유경수 여사께서 광복절입니까? 기념식에 흉탄에 맞아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퍼스트 레이디 영부인 역할을 박근혜 대통령이 쭉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그 스토리를 국민들이 다 아시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 특히 영남 지역은 물론이고 호남 지역, 충청 지역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동명상련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에 나오면은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이 선거의 여왕이잖아요. 선거의 여왕. 그래서 이번에 김문수 후보 손을 잡으면서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알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대선에 이겨달라고 한 것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 사저를 찾아간 것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마 이걸 본 경부선 라인, 또 고 유경수 여사 또 생가가 충북 옥천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경부선 라인이 아마 더 뒤집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다음 주 사전투표 들어가기 전에는 지지율이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럼 실제적인 득표율로 이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